자, 이번 시간에는 수동태, 그 다음에 as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비교급에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수동태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해볼게. 자,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역할 바꾸기다. 그러면 역할을 바꾸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 역할을 바꿀 대상이 필요하겠지.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이 역할을 바꾸게 된다. 그러면 역할을 바꿀 대상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역할 바꿀 대상이 무엇이다?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주어 동사, 이 동사가 제일 중요해. 왜냐? 역할 바꿀 대상을 나오게 만드냐 아니냐지. 그러면 이 역할 바꿀 대상을 뭐라고 그래? 목적어라고 하더라. 그러면 이게 목적어가 나와야지만이 수동태가 될 수 있다라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그러겠죠? 그러려면 이 동사는 무슨 동사여야 된다? 타 동사여야지만이 된다. 왜? 목적어가 나오니까. 목적어가 나와야 이 목적어라는 것과 이 주어라는 거에 대한 역할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수동태는 몇 형식 이상부터 된다? 3형식 이상부터 되겠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3형식이에요. 3형식 이상이 된다고 했으니까 몇 형식도 될 수 있다? 4형식과 5형식도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얘가 3형식,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목적 하나 더 나오는 걸 4형식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얘와 얘로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4형식의 문장에서는 목적어를 하나를 얘를 역할을 바꿨어. 그러니까 목적어 하나 없어지는 거죠. 자, 수동태는 아까 목적어 하나 있을 때는 수동태는 목적어 하나가 없어지는 거야. 역할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3형식에서는 안 나온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목적어가 두 개죠. 그럼 목적어 하나 날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수동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치 이 형식처럼 나오는 거죠. 비동사는 이 형식의 대표적인 동사니까. 그러면 얘가 보어가 나오죠. 그래서 원래는 끝났다. 이렇게 이걸 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3형식에서는 이렇게 목적어가 없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완전한 문장으로. 그런데 4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 있어서 목적어가 여기에 이렇게 나온다. 수동태여도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다. 자, 그런데 조심해줘야 될 게 있어요. 4형식은 목적어가 수동태일 때 목적어 하나 나온다.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 4형식 문장이 어떻게 바뀌죠? 3형식의 문장으로 바뀌더라. 그러면 이렇게 3형식의 문장으로 바뀌고 거기에 또 수동태가 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시험 문제에서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나오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에 있어서는 5형식의 수동태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4형식을 뭘로? 얘는 4형식인데 3형식으로 바뀐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똑같이 주어 동사 나오는데 얘와 얘가 바뀝니다. 자, 여기를 4형식은 누구에게 무엇을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누구에게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직접 목적어를 여기가 나왔고 이 간접 목적어를 여기 갔을 때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너에게라고 해볼게요. 너에게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줘야 될 게 있어요. 너라고 하는 건 명사인데 에게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예요. 한글에서는 너에게지만 영어에서는 에게 너 이렇게 다 가겠죠? 그럴 때 이 에게인 전치사를 너 앞에, you 앞에 써줘야지 되겠습니다. 그때 쓰는 게 뭐야? to, for, of라고 하는 것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뭐라고 했어요? 부사라고 했죠.
그러면 이 부사는 없는 셈 치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3형식의 문장이 성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3형식에서의 또 수동태는 뭐가 되겠어요? 얘가 이쪽으로 오겠죠. 목적어가 주어로 오고 얘만 비동사, 동사, ed 이렇게 나오니까 얘를 또 뭘로 바꿔요? by 플러스 명사 해가지고 부사. 얘도 부사, 얘도 부사니까 문장은 뭐 이 형식처럼 이렇게 바뀌는 게 되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동사가 사형식의 동사예요. 예를 들어서 give, 주다. 수요 동사라는 말이죠. 만들어주다, 먹여주다, 가르쳐주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형식의 수요 동사가 나오는데 이거를 좀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삼형식으로 전환을 해서 수동태를 만들 때 이게 시험 문제라고 했죠. 사형식의 수동태는 목적어가 있다 없다? 하나 나온다. 왜? 사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니까? 두 개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목적어가 몇 개다? 한 개다. 그 한 개 있는 목적어를 수동태로 바꾸면 뒤에 목적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시험 문제다. 그러면 사형식이 삼형식으로 전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무엇 때문에? 여기 to, for, of, 누구 이렇게 나오면 아 사형식이 삼형식으로 전환됐네? 그랬을 때는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는구나. 나왔으면 틀렸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오형식의 수동태인데 오형식의 수동태는 이건 고등학교 과정에서나 주로 나오지 중학교는 잘 안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학교마다 달라서 조금 더 어려운 학교들이나 그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오형식의 수동태는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이 목적격 보어가 품사가 뭐다? 명사와 형용사. 그 중에 지금 명사일 때. 그럼 몇 형식하고 약간 비슷해요? 사형식하고도 비슷하죠? 둘 다 명사, 명사니까 여기도 명사, 명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다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 해석을 뭐라고 할 수 있다? 뭐뭐으로, 뭐뭐라고 이렇게. 자, 목적격 보어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이 두 가지로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오형식에 많이 나오는 동사들이 있는데 그 동사들은 여러분이 따로 알아줘야지 될 필요성이 있겠다. 많이 보다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find, think, consider, believe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 목적어 아까 삼형식에서의 목적어와 똑같다고 보면 돼요. 얘를 우선 배제하고 이 오형식의 수동태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비동사하고 ed 했어요. 얘 날라가죠. 자, 오형식의 수동태 여기까지는 삼형식과 똑같아요. 그런데 왜 오형식과 삼형식의 차이는 뭐예요? 얘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cold이라고 해볼게요. cold 했어요. 그는 불렸습니다. 누구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로 나온다면 금방 선생님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했죠. 아, 이게 명사일 수도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말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은 명사죠. 타는 말. 그러면 이 명사는 목적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이 됐어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격 보어가 되겠다.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뒤에 있을 때 해석이 뭐뭐라고 했죠. 그럼 밑줄을 어디에? 여기다가 밑줄을 쳐요. 얘가 뒤에 나오는 명사가 뭐뭐라고 해석이 됐으니까 얘는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시험 문제야. 수동태 됐느냐? 아니면 능동태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시험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수동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3, 4, 5형식의 수동태는 어떻게 되는지, 특히나 4형식의 수동태가 3형식으로 전환이 될 때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했죠. 그런데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한다면 5형식에서 이런 거 말고 여기가 지각과 사역 동사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본다면 지각과 사역 동사일 때는 예를 들어서 사역 동사가 있었을 때 make를 한번 해보면 be made to 부정사, 지각 동사 see일 때는 be seen to 부정사 이렇게 쓰여지면 되겠다. 이것은 알아줘야 돼요.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의 수동태는 BPP2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다 썼다가 다시 지웠는데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외워주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be made of 또는 from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be filled with. 자, 여기서 조심을 한번 해볼게요. BPP.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는 뭐라고 했죠? BPP by 이렇게 목적격 이걸 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뭘 썼어요? 지금 다른 전치사를 썼죠. 이렇게 다른 전치사를 쓸 수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줘야지 되겠다. 자, 그래서 꼭 뭐만 있는 건 아니다. 수동태는 by 목적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 by의 뜻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수동태와 by가 의미가 좀 맞아 떨어져서 BPP by라고 얘기하는 거지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as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s 설명을 한번 해보면, 자, 여러분이 설명을 했을 때 다른 걸 봤었을 때 as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나올 수 있어요. 자, as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영상에서도 또 설명을 했었을 텐데 to 그 다음에 so that 구문 그 다음에 enough to 부정사 그 다음에 how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형용사나 부사가 다 들어갈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용사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는 어떻게 할까? 라고 본다면 보통은 여기에 비동사가 조금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불완전 자동사의 대표적인 거거든. 그래서 많은 시험이 중고 그 다음에 뭐 토익 시험, 토플 시험까지 나올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자, 불완전 자동사니까 뒤에가 불완전함을 메꿔줄 보어가 필요해요. 보어는 형용사가 우선 될 것이다. 그래서 비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이 형용사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근데 비동사는 불완전 자동사만이 아니라 우리 there is, there are처럼 뭐가 있죠? 완전 자동사가 있어. 그러니까 완전 자동사니까 뒤에는 뭐만 올 수 있다? 부사가 올 수 있더라. 그래서 간혹 부사가 나올 때도 있더라. 이게 무엇 때문이더라? 자동사 때문에 그렇더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불완전 자동사라고 했죠. 이 불완전 자동사가 비동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동사들 있죠. 그 다른 불완전 자동사일 때는 형용사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만약에 이런 동사들이 안 나왔어. 그러면 정답이 무엇이 될까요? 앞에는 명사가 나왔을 거야. 그러면 뒤에 있는 형용사예요. 왜냐? 이거는 이 명사를 수식해주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as, 원급 as 이렇게 나왔을 때는 형용사나 부사인데 그게 형용사가 들어갈지 부사가 들어갈지는 앞에 있는 동사로 대부분 또는 동사가 안 나왔을 때 명사가 나왔으면 형용사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시험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조심을 해줘야 될 것은 as의 여기에다가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 뜻과 같은 걸 찾으시오, 다른 걸 찾으시오 라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배수사를 얘기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다른 예문이나 책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거를 그 기본으로 좀 토대로 잡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적응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